함수의 미분 일단 들어갈 거야. 함수의 미분 들어갈 건데, 자, 일단은 몇 가지 개념이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 자,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게 있는데, 자, 평균 변화율은 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느냐면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덩달아 y 값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fa에서 fb까지 변하잖아요. 그러면 변화율이니까 어떤 분모 분자가 있는 형태로 바꿔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fb에서 fa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에서 b에서 a를 뺍니다. 됐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기울기 내용과 동일하거든. 기울기 내용과 동일해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증가량이라고 불렀지만 얘를 x의 증분이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y의 증분이 되겠지.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느냐,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앞에 이제 증분에 대한 기호가 얘가 됩니다. 증분에 대한 기호가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면 증분 자체를 방향이 조금 가져지는 거니까 b에서 a를 빼면 x의 증분이 나오겠지만 마찬가지 a에서 b를 빼더라도 증분이라고 부르기는 해. 어차피 증가량이고 이게 a에서부터 b를 뺐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fa에서 fb를 빼게 되면 얘 또한 뭐라고? 증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을 어느 정도 연출하기 위해서 앞에 뭘 붙이느냐면 다친구간 AB라고 붙여요. 왜 다친구간 AB라고 붙일까요? A에서부터 B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일단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근데 얘가 수학적 의미가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얘는 딱 한 가지로 귀결나겠죠. A, FA와 어디? B, FB를 뭐야? 있죠. 있는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랬나요? 그치요?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내용이고, 다랬죠? 그래서 어떠한 곡선이 있든 직선이 있든 상관이 없을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지점을 내가 A라고 편의상 두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을 B라고 뒀었을 때 두 점을 이어요. 두 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이었었을 때의 기울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끝이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평균 변화율의 단어를 보면 자, 이거야. A에서부터 B까지 의미는 이거예요. 변했을 때 Y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할 텐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 그 평균 양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만큼 틈이 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자, 여기가 잘 들어보세요.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러면 어떤 시작점을 딱 줬어. A라는 점의 시작점을 딱 줬어. 평균 변화율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래.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럼 어떻게 곡선이 그려지겠어? 자, 곡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3일 때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냥 평변이라고 적읍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적으면 그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3,F3을 찍을 거고 그 점을 찍었을 때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 중간의 상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중간의 상태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가지 조작을 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이 간격이 넓으니까 그 사이를 못 본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얘를 좁힙니다. 됐어요? 좁히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극한을 이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틈은 있되 닿지는 않게끔 만들어 버린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3이라는 숫자를 보낼 수 없으니까 하나를 변수로 봅니다. 그래서 변수니까 이 3이라는 게 변수로 대체될 거니까 얘가 상수니까 얘를 x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함지점은 뭐로? 고정된 상수로 둔다라는 이 얘기야. 오케이? 고정된 상수로 둡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x가 이쪽으로 다가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한쪽 방향만 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극한이 가는 방향은 양방향이죠. 좌측 방향과 우측 방향 양방향에서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죠? 왜? 우극한 좌극한 기억나실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양방향에서 가는 건데 처음이니까 한쪽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자,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 그럼 얘가 y는 fx가 있겠죠. 잘했나요? y는 f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곡선 위에 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a, fa가 되겠죠. a, fa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점 얘를 뭐라고 둔다? 하나의 변수로 삼는다는 얘기야. x, 고, 그리고 x, fx라고 삼을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다가가도록 만들기 전에 뭘 만드느냐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x가 살짝 변했을 때 y 값이 살짝 얼마나 변했는지 그걸 알려면은 변화율만 알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간격이 좁혀지면 점이 이게 살짝 올라가는지 살짝 내려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알 수 있잖아요. 변화율만 알면. 만약에 변화율이 2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변화율이 2야. 그럼 변화율이 2란 얘기는 이 지점에서 변화율이 2가 되면 x가 2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1만큼 증가할 때는 y는 2만큼, 0.5만큼 증가할 때는 y는 1만큼 옮긴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의 비율이 줄어들면 2라는 비율이 유지되게끔 y도 딱 그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수치를 가르쳐 줄 거다 이 얘기야. 자, 그 수치를 이제 어떻게 규명할 거냐? 조금 전에 배웠었던 그 평균 변화율 기호를 그대로 씁니다. 지금은 간격이 약간 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그 간격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fx에서 fa를 뺍니다. 누구를 뺀다? x에서 누구를 뺀다? a를 뺍니다. 오케이? 얘가 뭐예요? a에서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이해가 됐어? 그런데 얘의 간격을 이제 좁히기 위해서 단지 이렇게 해준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셨어요? 됐지? 그럼 간격이 좁혀지겠지. 점점 좁혀지겠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균 변화율 배웠고 평균 변화율에다가 뭐만? 극한만 씌워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점점 자 그래서 다가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바로 살짝 옆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바로 살짝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데 바로 살짝 옆이니까 정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정말 붙어 있는데 떨어졌었을 때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되어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육안으로 그리고 오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직선이 뭐가 되겠어요? 접선과 동일해지겠지. 거의 동일해지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 값이 만약에 있다라면, 여기서도 있다라면이 중요해. 왜 있다라면이라 표현하는데?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아져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근데 그 극한에 해당하는 극한으로 보내주는 식이 지금처럼 매우 매우 특별할 뿐 그 극한은 존재성 여부는 따로 나중에 따져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라면 그게 뭐로 귀결된다? 그 순간에 A, FA라는 순간에 뭐?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아, 이게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있다라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된다? A, FA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날릴 거고 접선에 뭐가 되더라? 기울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 수치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 같다 얘가 이 지점으로 거의 붙는다는 얘기야. 얘가 붙으면서 동적인 표현을 살짝 한다면 붙으면서 거의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끝. 이게 1절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근데 표현되거나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일단 익숙해지면 된다는 얘기고 일단 첫 번째 얘가 제일 익숙해져야 되겠지.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표현이 조금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x 빼기 a라는 게 뭐다? 위에서 얘기했어요. b 빼기 a를 뭐라고 부른다? 증분. a 빼기 b를 뭐라고 부른다? x의 증분. 오케이? 됐어? 증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차이가 나는 어떤 두 값의 x 값들의 차이 증분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러면 증분이 a 빼기 b가 될 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증분이 있는데 자, 얘의 증분이야. 쌤, 증분 좀 헷갈리는데요. 잘 들어봐. A에서부터 B까지 가게 되면 B 빼기 A가 증분이야. B에서 A를 빼게 되면 B에서부터 A까지 갔다라고 하면 A 빼기 B가 증분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착 지점이 누구고 시작 지점이 누구고 문제에서 도착과 시작을 정해주면 그대로 증분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증분을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A, B나 BA 아래 위로 다 변할 거니까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아, 혹시나 헷갈릴까봐 나도 제일 처음에 증분했을 때 이게 뭔가 하긴 했어. 오케이? 됐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얘가 증분이야. 지금 여기서 증분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도착 지점이 누가 됐겠어요? A가 됐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증분이야. 여기서는. 됐죠? 근데 그 증분들을 각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기호로 델타 x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x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일단 첫 번째 x 빼기 a를 a에서 x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시작과 도착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빼고 위에 분자에 똑같은 fx와 fa가 있으면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델타 x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 델타 x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봐봐.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잘 들어보세요. 이 표현을 지금은 변수가 누구죠? x죠. 변수가 지금
x죠. 그런데 내가 얘를 델타 x로 잡잖아. 그리고 나서 이 x라는 녀석을 뭐라고 둘 수 있느냐 하면 x라는 녀석을 a라는 고정된 상수에서 뭐를? 델타 x를 더해줘 버리면은 변수가 누가 되죠? 얘가 변수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얘가 변수가 되겠지. 얘는 상수. 변상변. 오케이? 됐어? 그럼 봐. 전부 다 x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 넣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적을 거냐? 자, 요 위에다가 적을게요. 밑에는 a 더하기 델타 x야. 그 다음 여기서 뭘 뺐다? a를 빼는 거야. 얘는 쌤 계산이 되네요. 그렇죠. 계산이 됩니다. f에 a 더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f에 a를 뺍니다. 오케이? 똑같은 수식이죠. 변형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x가 a로 가까이 가면은 자, 이 x는 뭐랑 동일해요? 델타 x 더하기 a랑 동일하죠. 얘가 얘랑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의 입장에서 이 델타 x 더하기 a가 a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델타 x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a에다가 얼마만큼? 델타 x만큼 더해주면 얘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x에서 이 이미지야 a로 가까이 간대. 그럼 델타 x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녀석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라는 표현으로 재구성이 되고요. 자, 딱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델타 x 분의 위에 있는 게 뭐냐? f의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fa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리미트 붙어가지고 델타 x가 어디로? 0으로 가까이 간다. 요 표현으로 표현 방식이 얘 하나라고 부르는데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 정의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미분계수 정의식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얘가 미분계수 정의식이고 정의식 2번이라고 하시고 이 숫자 붙인 건 내가 그냥 임의로 붙이는 거야. 얘도 미분계수 정의식입니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평균 변화율이 딱 있었어. 오케이? 평균 변화율이 딱 있었어. 그럼 평균 변화율에서 극한을 딱 씌우는 거야. 왜? 간격 x의 틈을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근데 자,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식 다시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에 극한식을 적을 때 틈이 있는데 x값, y값 두 지점이 있는데 한 지점이 다른 한 지점으로 상수값으로 가까이 붙인다라는 취지의 식이 얘가 된다면 얘는 틈을 0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두 가지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같은 얘기인데 라이프니츠는 저걸로 시작했어요. 뉴턴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미분들의 창시자들의 처음 시작점이 한 명은 여기고 다른 녀석은 한 시작점이 여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이 다르다라기보다는 표현이 살짝 차이 나는 건데 그래서 표현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창시자 측면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줬고 오케이? 됐지?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본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같은 거잖아. 맞죠? 얘는 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점이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자,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좀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죠.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는데 얘는 뭐라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x가 살짝 움직여. 거의 뭐 틈 자체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바로 살짝 옆에서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도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X의 위치가. 얘도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X 이꼴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자른다는 얘기야. 잘라요. 그래서 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x 이꼴 a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요. 알파를요. 오케이? 알파를요. 이 극한 값을요. 여기서 알파라고 둔다라면. 그래서 얘를 A에 대한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다양하게 부르니까 초기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게 느껴져. 나도 높게 느껴졌어. 근데 별거 아니야.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같은 이름을 뭐 내 이름을 미국식으로 제임스, 재석 뭐 그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본질은 똑같아. 제임스는 아니야. 와. 니들 미국식 이름 없나? 와, 요즘엔 그런 것도 하던데. 우리 아들 그 뭐 이름이 한 게 있던데 그 뭔지 모르겠다. 뭐 특이한 거 있었었는데 링컨, 아브라함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그런 거 있잖아. 영어 학원 가면 그런 거 좀 짓는 거 같던데. 난 그런 거 처음 들었어. 와, 뭐 그냥 같은 이름이지, 맞지? 하여튼 그 얘기야. 순간 변화율 그리고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 그거에 대한 내용들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이제 뭐를 조금 보셔야 되느냐 하면 요렇게 조금 되는데 한 가지 더. 얘를 이제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통일 맞지? 통일시키는 걸 그렇게 싫어하나 봐. 오케이? 아직까지도 이런 거 보면 딱 하나로 하면 되는데. 자, 봐봐. 얘를 뭐라고 다시 부르느냐? 알파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값이잖아요. 2, 3 이렇게 그렇게 나왔었던 값이야. 근데 우리가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A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F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함수의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상징화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F'A라고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A에서 미분 계수고 근데 자, 좀 더 어떻게 보면 발전된 상황이야.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dx분의 dy야.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y라는 변수를 d라는 걸로 잘랐어. 얘 디바이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x 있죠? 굉장히 짧게 잘랐어요. y도 x도 잘게 쪼갠 거야. 잘게 쪼갰을 때에 그때의 뭐 미분계수라고 해서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해서 x 이퀄 A 이렇게도 적기도 해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근데 한 차원 더 발전된 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훨씬 더 유용하긴 해. 문제를 풀 때는 나중에 지금 말고. 자, 근데 수투를 할 때는 딱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얘가 결국 y를 x로 미분했다. 누구를? y를 x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y를 x로 미분했었을 때 a 값이다. 끝입니다. 자, 다 됐죠? 다 됐어요. 자, 복잡한 기호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일단 한 것 같고, 자, 이게 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적을 수가 있어야 돼.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되는지, x 이퀄 a에서 순간 변화율이 뭐가 되는지. 자, 얘가 미분 계수로 동일할 거고요. 어디? x 이퀄 a에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다. 맞죠? 하나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는 하나의 극한값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의미가 뭔데요? 기하적인 도형적인 의미는 기울기야. 얘는 직선의 기울기고 얘는 기울기인데 단지 그 대상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특수한 접선의 기울기야. 됐죠? 뭐 여기까지 다 됐어요.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야. 구조를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0분의 0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무조건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부정형이야. 오케이? 됐어? 얘가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부정형이고 당연히 어떤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 부정형을 잘 처리하는 방식들이 동반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부정형 제거하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좀 더 복잡한 단계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0분의 0꼴이야. 뭐 이건 나중에 머릿속에 일단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0분의 0꼴 부정형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조건 구조가 생각을 해봐.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x 위에 x, a 위에 a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리고 얘나 리미트 틈이 0으로 간다. 그리고 틈분의 f에 a 더하기 틈 빼기 fa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잘 들어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도 많이 생각했어. 여기 a잖아. 근데 내가 이 다른 지점 변수를 x라고 둘 수도 있겠지만 a에서 틈만큼 벌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했었을 때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왜? a 더하기 델타 x, 함수의 값이니까 a 더하기 델타 x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향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외우려고만 드는 거야. 그럼 안 받아들여서 이해를 여러 번 하셔서 자연스럽게 받아지게끔. 오케이? 대체 그냥 막 외우는 거 아니야. 막 외워가지고 뭐 풀 수 있는 게 뭐 있다고요. 이해가 여러 번 되셔야 돼. 됐죠? 오케이? 그래서 빼고 빼는데 얘는 계산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적지만 얘는 여기서 빼면 a가 날아가니까 계산이 되니까 델타 x만 남겠다. 끝.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자, 근데 뉴턴이 베꼈나 봐. 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난 뉴턴이 베꼈나 봐. 뭘 베꼈느냐? 여기 있는 이거 델타 x 좀 보기 좀 그런데? 라고 해서 뉴턴이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델타 x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이나 그어야 되잖아. 근데 얘를 h로 또 살짝 바꿉니다. 오케이?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얘보다는 얘로 훨씬 더 얘가 편하잖아. 편함을 추구하잖아. 맞죠? 그래서 h분의 뭐로 바꿔주느냐면 f에 h라는 변수로 다시 재구성해서 문제화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식이고 따라서 이 미분계수 정의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다 된 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타입이 형태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죠?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테니까 자, 수투책 펴보시고 그리고 이거 예산 이거 책으로 만들었어. 번째 거 버려. 그리고 여기 근데 내 수투 니한테 교재로 안 만들어줬나? 정석 연습 문제 유제 책으로 만들어줬지. 아니 그거 말고 책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없어? 책으로 안 만들어줬나? 그러니까 해설 안 만들어줬나? 아니 이거는 4권 이상 있던데 안 만들어줬나? 하여튼 거기 있지? 저 있는 자리에 있어? 이거 그리고 어제 해설 줬잖아 맞지? 그리고 이거는 그거야 다른 거야. 아 그것도 있어? 아 있구나. 그래 됐다. 이제 다 나눠줬다. 난 다 나눠줬다. 다 나눠줬으니까 어제 해설 줬지? 유제 맞지? 연습 문제 됐어 이제 끝. 괜찮나? 아 나도 미치겠다. 내일 이제 또 8시부터 수업이야. 아침에 미칠 것 같아. 미쳤지. 그 이게 자기가 아침부터 좀 이제 많이 공부를 하려면 자기 컨디션 관리 스스로 해야 돼.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너무 늦게 자지 마. 또 보상 받겠다. 오전부터 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에는 내 자유를 줘야 되겠다. 물론 좋지. 근데 그게 길어지면 그 다음날 생활에 진짜 영향 많이 준다니까. 딱 포기해야 돼. 뭔가 하나에 어느 정도 이제 벽을 허물고 올라가려면 거기에만 그것만 생각해야 돼. 그것만 당분간은. 이제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면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단 2주, 단 1주만이라도 해봐봐. 단 1주만이라도 그쪽에만 몰입해서 그만 하는 거지. 그만 하시면 어차피 니 다 느껴보잖아. 이때까지 많이 느껴봤잖아. 언제 실력이 가장 많이 올라오느냐. 시험 기간 때. 맞잖아. 그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니까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어디에다 몰입하느냐 그 차이니까. 자, 뭐 일단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제 거기 봅시다. 3-1번 봅시다. 3-1번에 보면 F에 X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B에서 FA를 빼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B 빼기 A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정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약속을 알아야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얘가 약속이기 때문에 자 B 빼기 A 분의 위에는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에 A제곱 더하기 3A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있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준다? B 빼기 A, B 빼기 A가 있을 텐데 각각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랑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계산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페어를 맞춰서 계산하고 4랑 4랑은 날아갈 거니까 B제곱 빼기 A제곱은 B 빼기 A로 약분하면 B 플러스 A. 여기까지 가시죠? 됐죠? 그 다음에 3B 마 3A 그래서 3으로 묶어내면 더하기 3이 되겠죠. 끝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얘가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을 적을 때 우리가 좀 간결하게 평균 변화율 5자로 적어도 되겠지만 자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때도 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2번 봅시다.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 변화율이 1이고 평균 변화율이 1이래. 그 평균 변화율이 1이래. 1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1이래. 뭐야? 1이래. 그래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는 얘기야? B는 뭐다? A 더하기 2가 될 때. 끝.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연립해주면 되겠죠? 연립해주시면 답이 등장할 거고 그럼 알아서 하시고 자 3번 봅시다. x 이퀄 c에서 미분계수와 1에서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 여기서부터입니다. C에서 미분계수야. 그러면 C에서 미분계수인데 피하지 맙시다. 우리 타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맞죠? C에서 미분계수의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C에서 미분계수는 기호로 나타내면 뭐예요? F'C죠. 근데 이 C는 뭐예요? 상수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상수가 X가 될 때도 있었고 상수가 A가 되는데 변수가 X가 될 때도 있었고 변수가 델타 X가 될 수도 있었고 변수가 H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오케이? 변수의 타입이 다 달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은 X가 변수일 때는 X에서 C까지 평균 변화율을 먼저 적어야 돼. X 빼기 C야. 그거 분해 fx 빼기 fc 요 구조가 딱딱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x를 어디에다가 한없이 붙인다? c에다가 붙인다. 이게 첫 번째 식. 오케이? 두 번째 식입니다. 자, h로 적을게요.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자, 봐. 얘도 마찬가지야. c가 있고 c에다가 h만큼 틈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A, C가 있고 X 좌표가 C에다가 H를 더해준 거. 오케이? 그래서 틈을 변수로 잡는 거니까 자, C 더하기 H에서 C를 뺍니다. F에 C 더하기 H에서 C를 뺍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H인가 C인가 계속 헷갈릴 거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C가 있고 C라는 상수 고정된 부분이 있고 그 C에다가 뭐를? H라는 변화량을 주는 거야. 그래서 C 더하기 H에서 C를 빼고 똑같은 게 그대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간 게 내려가 있고 올라간 게 내려가 있고 내려간 게 올라가 있고 내려간 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라고. 위에도 보세요. 내려간 게 올라가 있고 올라간 게 내려가 있고 올라간 게 내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구조가 그대로 만족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그리고 자 누가 얘를 이쪽으로 붙이려면 h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들어 놔야 돼. 자 얘부터 해볼게요. 자, 얘만 합니다. 얘로 계산 한번 해볼게. 얘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h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자, 위에 c 더하기 h니까 여기 c 더하기 h가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c 더하기 h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3에 c 더하기 h가 됩니다. 그 다음 끝으로 더하기 4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C를 집어넣습니다. C제곱 3C 더하기 4야. C제곱 3C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준다?
얘를 빼줍니다. 다르니?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리미트는 일단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식 정리 한번 해봅시다. c제곱 3c4 일단 다 날라가요. 오케이? 다 됐죠? 그리고 정리하면 2ch h제곱 하나 남네요. 3h 하나 남네요. 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졌었을 거고 얘가 h로 나눠지는 거예요. 변수가 x가 아니니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도 이게 변수처럼 잘 안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근데 변수와 상수의 구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수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분의 역분이네. 뭐 하면 돼?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 그냥 탕 h고 h 사라지면서 자, 남는 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c 하나 있고요. 더하기 h 하나 있고요. 더하기 3 하나 있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더라. 얼마로 가요? 2c 더하기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c가 되는데 얘가 2c 더하기 3이 되더라. and 2c 더하기 3이 누구랑 같아진다? 얘랑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끝. 오케이? 잘했어요. 자, 저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했죠? 미분 계수 초반부 일단은 다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고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자 저기 한번 봅시다. 3-2번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3-2번 있어요. 3-2번 봅시다. 자, 3-2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 f'A가 나와 있죠. 얘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2로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위에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가 있어요. 이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됐죠? 잘 보세요. 이제 이건 뭐지? 이건 뭐 어떻게 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에 거 봅시다. 원래는 자자자자자자 잘 보셔야 돼. 어떤 점과 어떤 점의 평균 변화율이냐? A면 A, FA네. 이해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A 더하기 3H 그 다음에 FA 이 점과 있어 3 됐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였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거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데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데 가 있고 가 있어 안 가 있어? 안 가 있죠. 뭐가 빠져 있는데? 3이 빠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3을 맞춰줘야죠. 이해돼요? 3을 맞춰주고 3이 분모에 곱해졌으니까 다시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딱 예쁜 구조가 되었어요. 얘가 뭐야?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변수에 3이 곱해지든 변수에 제곱이 되든 상관이 없잖아. 구조가 일단 맞춰지고 이 x를 x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y 두든 2x로 두든 x를 단독 문자 x로 봐도 되지만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뭐다? f 프라임 a고 얘가 뭐예요? f 프라임 a 곱하기 3이더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매번당 이렇게 면밀히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맞아. 처음에는 맞는데 이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평균 변화율의 구조니까 F별 F세모라는 단순히 이렇게 있으면 얘 밑에 누구 있어야 돼? 별 있고 얘 밑에 누구 있어야 돼?
세모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구조가 일단은 무조건 이 구조부터 맞춰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일단 들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 됐나요? 이 구조부터 먼저 맞춰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리미트에 의해서 얘랑 얘랑이 어떻게 되겠니? 두 점이 붙겠죠. 붙잖아. 틈을 줄일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별이라는 녀석도 세모라는 녀석도 같은 지점을 지향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같은 지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지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F 프라임 알파라고 할 수 있다. 자, 봐봅시다. 내가 만약 이 문제를 만났어. A 더하기 3H 밑에 A 더하기 3H 있어야 되고 A 밑에 A 있어야 되니까 두 개를 빼면 3H 나오죠. 오케이? 됐어? 구조 일단 맞췄고 3이 추가됐으니까 3을 못 뺐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줬다? H가 0으로 가면 얘와 얘는 어디로 가요? A로 가니까 F' A 하고 오케이? 끝. 그 다음 더 봅시다. 밑에 봅시다. 2번 보자고. 중요합니다. 요령대로 갑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 h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이고 fa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거 밑에 얼마 있어요? h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h 제곱으로 바꿔주면 분모가 원래 h였는데 h 제곱이 됐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h를 해줘야 되겠지. 이까지 됐어?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h가 0으로 가면 f 프라임 a로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갑니다. 극한이 수렴하고 곱하면 0으로 가겠죠. 오케이? 0입니다. 다 됐어요? 자, 하나 더. 리미트 h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f의 a 더하기 3h야. 마이너스 f의 a 더하기 h의 제곱이야. 3은 좀 다르다 라는 느낌이 일단 들 텐데, 자 보세요. 얘는 얘랑 얘를 빼는데 앞선 문제랑 살짝 변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h를 뒤로 밉니다. 오케이? h를 뒤로 밉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3h 밑에 h 제곱을 붙입니다. 오케이? 붙이고 다시 위에다가 3h-h 제곱을 붙여주시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구조를 맞춰야 되잖아. 여기서 얘 뺀 게 밑에 있어야 되고 추가했으니까 제거를 위해 문자에 올리고 기존에 있었던 h는 뒤로 밀어가지고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을 부정각 제거해서 처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돼요? 자, 간단하면 살짝 변형하면 되는데 정말 우악스럽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먼저 구조 만들고 원래 있는 식과 동일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결국 얘랑 얘가 A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F'A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만큼이 F'A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약분이 되는 상황이고 결국 약분을 했었을 때 그 값은 3-h로 갔고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F'A 곱하기 3으로 가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대체? 자, 넘어갑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3번 봅시다. 자, fx 보세요. f1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 밑에 뭐가 있어요? x제곱 빼기 1이 있는데 걔는 x 빼기 1과 x 플러스 1로 바꿔서 변형식을 그냥 적습니다. 왜?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뭐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f'1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얘를 f'1로 처리합니다. 1은 그냥 대입해도 아무 문제 없겠죠. 얘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 끝.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2번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빼기 f1이야. 얘는 분모에 있네. 분모에 있더라도 당황 절대 할 필요 없이 위에 뭘 올려주면 된다? x 빼기 1만 올려주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f'1이라고 부르겠지. 역수니까. 이까지 됐어? 자, 근데 위에 운 좋게도 x 빼기 1에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1이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분리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f'1분의 얼마? 3이 되겠죠. 3번입니다. 됐죠? 3번입니다. 3번 봅시다.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ic) x제곱에 빼기 f1이야. x제곱 밑에 누구 있어요? 그렇죠. x제곱 밑에 얘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이까지 됐어? 아니면 내가 아까 전에 좀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그랬어? 뒤로 밀어 놓고 추가해 주고 제거 위에서 이렇게 적어주라 그랬죠. 오케이? 됐어요?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렇죠. f'1입니다. 얘를 약분해주면 x 플러스 1이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끝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을 여기다 적을게요. 자, 4번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를 여러분들을 재밌게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일단은 내가 미분 계수꼴로 만들어 주려면 fx 있고 fa 있는데 두 개 빠진 형태가 있어야 돼. 납득하지? 그런데 다 100번 양보해서 얘가 있는데 fx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 뒤에다가 얘 친구인 상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빼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꿔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f1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더하기 f1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좀 전에 했잖아. 이거는 변형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더하기 f1을 합니다. 저런 변형까지 해야 되냐고? 야, 더한 것도 하는데 이거 뭐라고? 다시 빼기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그리고 자, 적어봅시다. 위에 있는 걸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딱 가다듬는 거야. 됐어? 됐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맞죠? 여기를 가다듬어 봐. F에 x제곱 빼기 f1입니다. 됐나요? 이런 형태. 여기 f1 있고 여기 f1 있으니까 f1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1이 나와요. 정리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왜? 분모의 x 빼기 1은 여기에 x 빼기 1로 적으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적을 수 있잖아요. 약분돼서 0분의 0꼴이 또 제거되네. 이까지 됐어?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자 이제 살짝 변형 한번 해봅시다. 살짝 변형하면 f에 x제곱 마이너스 f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 뭐?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고 곱하기 그냥 x 플러스 1에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약분할 수 있잖아. x 빼기 1, x 더하기 1 약분하면 어차피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하니까 살짝 변형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탁 붙이면 되겠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f1에다가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가 된다? F 프라임 1이고 얘가 2고 근데 그게 빠져 있고 얘는 F1이고 얘가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답이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필기하는데 가시고 오늘 진도 얘기 끝이 돼. 그래서 문제 좀 푸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절대적인 명제가 한 개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자, x equal a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정의입니다. 이 말과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정의.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x equal a에서 f의 뭐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바꿔서 얘기하면 미분 계수 정의식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얘가 원래는 극한이니까 극한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는 따져줘야 돼요. 근데 혹여 얘가 f 프라임 a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1대 이거 1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x equal a에서 f가 미분 가능하면 자,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저게 무슨 말인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항상 f는 연속이 됩니다. 자, 이거이면 x equal a에서 뭐가? f가 뭐다? 연속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봅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미분 뭐? 가능함으로. 오케이?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분자는 어디로 가요?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빼기 흐름을 봐야 돼. 얘는 의미 없는 수식이 아니에요. 얘가 0으로 가죠. 오케이? 이 얘기가 그 다음 단계가 인지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 결국 그거 아닌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fa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뭔데? a에서 fx가 연속이다 라는 정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 값이 극한 값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 미분 봐봐. 연속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 불가능합니다. 뭐? 저 녀석의 뭐? 대우를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끊겨있거나 연속이 되지 않으면 얘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끝! 자, 여러분들은 뭘 풀고 가시느냐 하면 3-4번까지 풀고 가시면 됩니다. 유제 3-1에서부터 3-4번 풀면 되고 연습 문제 끝까지 다 푸시면 돼요. 2장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2장 연습 문제 다 푸시고 그리고 뭐 얘는 다음에 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센이 있을 텐데 센에 48 뭐냐? 48 45 48 49 45 48 49 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
51 51만 하면 되겠네. 아니다. 50에 50페이지에 잠깐 보자. 50페이지 표고를 50페이지에 유형 6번은 제외야. 50페이지에 유형 6은 제외야. 끝. 오케이. 잘했어요.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51페이지 안 들어.